다리미 패밀리 6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건은 백지연의 돈 100억을 훔쳐 달아난 양길순이 산속에 돈 가방을 묻은 후 갑자기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요. 경찰에서는 양길순이 자살이나 단순 실족사라고 추정하고 있었고 원한관계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양길순이 일했던 러브캐피탈 직원들은 평소 양길순이 돈에 쪼들려 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죽을 줄을 몰랐다도 안타까워했고 이무림이 타살을 의심하자 양길순은 원한 살만한 일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100억을 산속에 묻어놓고 양길순이 자살할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양길순같이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 양길순은 단순 실족사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원래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속설이 있으니 100억의 돈은 양길순이 가지지 못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만득은 양길래와 함께 친구 장례식에 왔다가 양길순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속에 묻힌 돈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 그 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이만득은 자신에게 돈 100억을 남기고 간 양길순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국화 한 송이를 영정 앞에 놓아두고 친구 장례식에 쓸 조의금까지 두고 갔는데요. 이무림에게 출처를 모르는 돈을 쓰면 죄가 되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후 드디어 다시 산에 오를 결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돈가방을 어디에서 보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만득과 길래는 그날 자신들이 캔 고사리와 바구니가 산속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돈가방이 묻힌 위치를 알아내게 되었는데 7화 예고에 보면 이만득과 길래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듯 해보이지만 결국은 돈가방을 찾아내서 열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 고봉이가 고생하고 살지 않을 만큼만 돈을 집어올 생각이었는데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가던 산행을 너무 자주 가니까 결국 고봉이나 이무림에게 의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봉이는 이다림의 눈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빠듯하자 이차림에게는 원룸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고 이무림의 장모가 주고 간 돈까지 욕심을 내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가능성도 없는 일에 매달리는 고봉이를 한심하게 생각하였고 그 싸우는 소리를 이다림이 고스란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무림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자 자신이 집안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출받고 빚 갚기를 수도 없이 해댔는데 결혼할 상대인 수지에게 3대가 같이 사는 집에서 또 찢고 볶고 사는 짐을 안겨줘야 하냐며 장모가 준 돈을 절대 건들지 말고 돌려주라고 하였고 고봉이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1억 수표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차림 역시 이다림 때문에 엄마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눈치 보며 살았고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수술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받겠냐고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고봉이는 이무림과 이차림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다리미의 고모 이미연도 세탁소를 찾아와서 고봉이가 신이 아빠 최상호에게서 받아간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미연은 고봉이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있는 위자료를 날리게 생겼다며 화를 내었고 이다림은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곤란한 선택에 놓인 것을 보자 결국 수술을 포기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봉이는 겨우 모은 돈을 다 돌려주고 나니 돈 나올 방법은 집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이차림의 원룸에 들어가 살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차림은 이다림과 함께 쓰는 방이 지옥 같아서 원룸을 얻어 나간 것이었는데요. 포기할 줄 모르는 고봉이를 어이없게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100억을 잃은 백지연은 경찰에서 그 돈을 찾게 되면 세금만 해도 130억이 넘는다는 서강주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돈을 찾아도 문제, 안 찾아도 평생 화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집안의 남자 둘이 자신의 마음은 몰라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으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지승도는 서강주에게 금고를 치울 때 네 엄마도 같이 치우라며 15년 동안 혼자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았던 백지연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었고 서강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지승도는 경찰에 잡힌 오기사와 대질 신문하게 되었는데 오기사가 알아듣게 백지연의 지갑에서 훔치려고 한 돈은 100만 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경찰이 묻는 말에 알아서 잘 둘러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승도는 이 일을 무마시키고 나중에 드러날 일에 대비해서 면피용으로 130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백지연의 집에 세탁물 배달을 갔다가 지승돈을 본 고봉이는 130억씩이나 척척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승돈만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지승돈과 고봉이는 과거에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나오는데 고봉이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승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지승돈에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었던가 싶어서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봉이는 지승돈과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만득의 아들 이종구와 결혼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승돈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연인이 고봉이일 수도 있는데 지승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날 때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살다 보니 딸의 수술비 때문에 다시 지승돈과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고봉이는 과연 지승돈과의 불편한 관계를 잘 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고봉이는 이다림의 수술비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머리를 숙일 수 있었지만 지승돈에게만큼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리고 싶지도 않고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지승돈이 130억 기부금을 척하니 내놓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고봉이는 지승돈의 회사를 찾아갔지만 지승돈은 여전히 고봉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봉이는 회장실에 들어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었는데 지승돈은 세탁소 아주마가 저희 회사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승돈의 말에 고봉이는 혹시 고봉이 국문가 고봉이 알아요? 하자 지승돈은 국문가 고봉이?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자 고봉이는 어떻게 알긴 그게 제 이름이니까 알죠. 나 몰라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나. 지승돈은 자기가 과거에 알던 콧대 높고 예쁜 고봉이가 후줄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세탁소 아줌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몰라보겠네. 세탁소 아줌마. 아니 그새 이렇게 변해버렸어? 변호사 판검사 사모님 된 거 아니었어?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천하의 고봉이가 세탁소 아줌마라니. 정말 당신 고봉이 맞아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승돈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고봉이는 변호사 마누라는 무슨 사람 창피하게 몇 번씩이나 물어봐요. 세월의 장사 있나? 그쪽은 어떻게 회장이 되었대요 그새? 난 승돈 씨가 사는 집인 줄도 모르고 세탁해줬네. 하자 지승돈은 이렇게 코앞에 사는 줄도 모르고 그 잘나가던 법대생은 뭐 하길래 아줌마가 일을 직접 해요. 데려갔으면 책임지고 잘 살아야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밥은 먹고 살아요? 하자 고봉이는 별 걱정을 다 하시네. 내가 굶고 살았으면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사람이 몸을 놀리면 녹이나 쓰지. 나 쉬엄쉬엄 취미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자 지승돈은 크나 작으나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눈빛 다 알아봐요. 세탁소도 일종의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줌마 눈빛 보면 아줌마네 살림이 눈에 다 보이는데 내 앞이라고 억지로 자존심 세울 필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집 일 봐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딱 봐도 아줌마는 세탁소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취미는 무슨. 하자 고봉이는 취미로 하든 목숨 걸고 하든 회장님 셔츠만 반듯하게 만들어주면 될 일이지 남의 가정사가 그렇게도 궁금해요. 고봉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고 지승돈은 하여간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한테 찬바람 날리는 건 여전하시네요. 그때는 잘 나가던 고봉이니 그랬다 치고 지금은 뭐 아쉬워서 날 찾아온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거예요. 하고 묻자. 맞아요.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요점만 말하고 갈게요. 나 돈 필요해요. 한 8억 필요한데
내가 친구 덕 좀 볼 수 있나 싶어서 찾아왔어요. 하자 지승도는 몇십 년 만에 나타나 8억을 달라고? 그동안 8억도 못 모으고 뭐하고 살았어요. 설마 아직도 남편이 고시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건 아니죠? 판검사 30년이면 돈을 침대로 쓸 정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고작 8억이 없어서 날 찾아온 거예요. 지승돈의 말에 고봉이는 나 남편 없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사실 10년 동안 매달리다가 애들만 셋 남기고 일찍 하늘나라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어요. 이제 설명이 됐어요. 상황을 알고 나니 속이 후련하신가? 우리 집은 8억이 아니라 8천만 원도 수중에 없는 가난한 서민집이에요. 근데 내가 큰 돈이 쓸 일이 생겼는데 한꺼번에 융통할 데가 없어서 지회장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회장님이 이번에 기부금을 130억씩이나 내놓으신 거 뉴스로 봤는데 나한테도 기부 좀 하세요. 물론 조건이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진 말고요. 하자 지승도는 자꾸 회장님 아는 사이에 듣기가 편하지 않네요. 그러게 내 말 들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날 밀어냈어요? 그리고 난 아무한테나 기부 안 해요. 하자 고봉이는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잠깐만 빌려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 거니까 이자 좀 적게 붙이고 어떻게 안 될까요? 당장 급해서 그래요. 하자 지승도는 보아하니 빚을 여러 군데 진 거 한꺼번에 갚으려는 모양인데 아줌마가 고봉이인 거 안 이상 내가 어떻게 우리 집 일을 맡기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나 모른 척하고 빚은 알아서 갚으세요. 우리 집 세탁일도 앞으로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고봉이는 아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솔직히 8억이면 회장님한테는 껌깡 아니에요. 그거 좀 잠깐만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자 지승도는 내가 제일 질색하는 게 영구 운운하면서 돈 빌리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한 번에 쉽게 돈을 가지려는 거지근성, 이런 거 정말 질색이에요. 나는 내 아들한테도 대충 놀고 먹으라고 안 해요. 그쪽도 애가 셋이면 사회생활한 지가 꽤 될 텐데 8억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괜히 죽은 남편 핑계대지 말고 그쪽 일은 알아서 해요. 고봉이는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들한테는 130억 척척 잘 내주면서 무슨 심사사 벨에 꼬였는지 동기동창은 나 몰라라 하니 놀부가 따로 없네. 내가 그 돈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쳐서 금방 갚겠다는데 뭐 그리 잘난 체를 하시는 건가요? 하자 지승도는 지금 당신 모습을 봐요. 그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는 처지인가? 내가 당신을 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과 또 악연을 맺으라고요? 더는 대화 나누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하자 고봉이는 그러게. 나도 염치가 없지 회장님을 찾아올 생각을 하다니. 오늘 나 여기 온 거 못 본 걸로 하세요. 그리고 있는 김에 아주 날 싹 다 잊어주세요. 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고봉이는 금세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내가 왜 그랬지? 이 바보 멍청아.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야. 회장님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놈의 욱하는 성격이 또 말썽이네. 정말 갱년기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사리 분별이 이렇게 안 되나 내가? 고봉이는 실망한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지승도는 과거에 불편한 일로 엮인 고봉이에게 선뜻 돈을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봉이는 이 다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 해가 다 지려고 하는데 외출을 오래 하시네. 하는데 그 시각 이만득과 안길래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안길래는 만드가 우리가 또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잘 챙겼지? 하자 이만득은 그럼 누나 지난번처럼 되면 안 되지. 근데 누나 우리 얼마 가지고 내려가면 좋을까? 10만원? 50만원? 하고 묻자 안길래는 글쎄다. 우리가 평소에 수중에 몇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려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자 이만득은 그러게 말야. 없던 돈 뭉치가 들키면 곤란할 텐데 뭐라고 둘러대지? 우리가 알바했다고 그럴까? 하자 안길래는 너는 몸이 0.5인분이라고 머리도 반만 쓰냐.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알바를 해. 그러자 이만득은 그럼 무슨 수로 이 많은 돈을 다 옮겨. 이틀에 한 번씩 날라도 다 못 나를 테고 여기에 계속 묻어뒀다가는 비바람에 돈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옮긴다고 산을 들락거렸다가는 허리가 먼저 나가게 생겼네. 한꺼번에 옮기면 참 좋겠구만. 안길래는 그러려면 봉이차를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봉이한테 이 돈을 어떻게 설명해. 이만득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무리미가 그랬잖아. 모르는 돈은 써도 죄가 안 된다고 말이야. 돈에 이름이 붙은 것도 아니고. 하자 안길래는 동생아, 그래도 그 놈이 죽은 지 3일장은 지나야 하지 않겠나 몰라. 심장이 또 벌렁거려서 돈뭉치를 잡을 수가 없네. 하자 이만득은 그럼 우리 오늘은 한 뭉치만 챙기고 가는 길 표시나 하면서 내려가자고. 두 사람은 돈을 조금 챙겨서 산을 내려오고 소고기를 왕창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봉이야, 우리 오늘 이걸로 포식하자. 하고 소고기를 내미니 고봉이는 아버님이 돈이 어딨다고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상가집에 낼 돈 밖에 수중에 없으셨잖아요. 하고 묻자 이만득은 아니야 내가 돈이 왜 없어. 나도 돈 있어 걱정 말어. 고봉이는 한 푼이라도 모아서 다리미 수술비에 써야 하는데. 소고기를 몇십만 원 어치나 사온 이만득을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혹시 일 다니시는 거예요? 다리미 말로는 아침에 나갔다고 하시던데 해가 다 져서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일하지 마시라고요. 두 분은 건강히만 계시면 돼요. 하자 안길래는 놀면 뭐하냐. 우리도 밥만 축내고 살기는 싫다. 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고 떠나야지 안 그래 만드가. 안길래가 이만득을 쳐다보며 말하자 이만득은 그럼 봉이 네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지. 우리는 앞으로 고사리라도 캐서 시장에 팔아보려고 한다. 이만득과 안길래는 돈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을 표시해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돈을 가지러 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봉이는 지난번처럼 또 만득과 길래가 실종이 될까봐 무리미에게 부탁을 해서 만득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놓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의 잠자리를 살펴보는 고봉이는 두 사람이 밤에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리마 할아버지 언제 나가셨어? 하고 묻자 이다림은 글쎄 나는 못 봤는데 하고 말합니다. 고봉이는 핸드폰을 열어 이만득이 어디로 갔나 살펴보는데 의악산 한가운데로 신호가 잡힙니다. 아니 아버님 핸드폰이 왜 여기서 뜨는 거야? 설마 어머님도 같이 가신 거야? 이 밤에 무슨 일로 가신 거지? 하며 이무림에게 연락을 하는데 무림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 위치가 의악산 중턱인데 지난번이랑 비슷한 장소인 것 같아. 하자 이무림은 할아버지가 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곧 갈게요. 하고 말합니다. 이무림은 이만득에게 전화를 걸는데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거기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무림의 전화를 받은 이만득은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안길래에게 무림이가 형사는 형사인가벼.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전화를 다 했지?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구만. 데리러 온다고. 하자 안길래는 옛말에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자녀. 무림이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돈가방 들키는 거 아녀? 만드가? 두 사람은 얼른 돈가방을 다시 파묻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이무림과 마주칩니다. 이무림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도 복지관 일로 오셨다가 길 잃으신 거예요? 하자 안길래는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가 캔 고사리 다시 찾으러 왔다. 그때는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두고 갔지 뭐냐. 하는데 이무림은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고사리는 그냥 사세요.
이만득은 네가 뭔 돈이 있어. 신경 쓰지 말어. 이봐 할멈, 다시는 오지 말자고 하고 둘러댑니다. 만득과 길래는 한꺼번에 돈을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탁소에 경찰이 들어오자 기겁을 합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줄 착각하는 이만득과 안길래는 집안에 돈을 뒀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무사히 다리미의 수술비로 쓰여질 수 있을지 다음 회차가 궁금합니다. 고봉이는 지승동과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만득과 안길래는 다리미가 수술을 하면 앞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몰래 듣게 되자 경찰에 잡혀갈 각오를 하고 8억만 가방에서 빼오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위치 추적 앱이 깔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무림에게 들키고 마는데 절대 융통성 없는 이무림이 다리미 수술비로 그 돈을 쓰게 될지 말지 엄청난 갈등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다림은 결국 서강주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서강주는 자신이 쓴 라이터 대본을 팔아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